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는 냉철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며 두 얼굴을 가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중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정확히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면우심흑입니다. 얼굴면 두꺼울 후, 마음심, 검을 흑,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얼굴 가죽이 두껍고 마음이 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 단순히 나쁜 사람을 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뒤에는 중국 근대사의 격동기를 살아간 한 인물의 냉소적인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20세기 초 중국을 뒤흔든 책 한 권과 그 책을 쓴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면우심흑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1911년 신해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던 시기였습니다.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황제 시대가 막을 내리고 군벌들이 각자의 세력을 키우며 권력을 다투던 때였죠. 사천성에 한 조용한 서재 리조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양 군벌 정부에서 관직을 지내던 관료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출세길에서 물러난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리조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고 무언가를 열심히 써내려갈 뿐이었습니다. 리조런은 젊은 시절 과거 시험에 합격해 관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었죠. 하지만 관직 생활을 하면서 그가 본 것은 이상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백성들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뇌물을 받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군벌들은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들은 모두 부드러운 말과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그 내면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리조런은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덕군자가 아니라 얼굴 가죽이 두껍고 마음이 검은 자들이라는 것을. 1912년 리조런은 마침내 그의 관찰과 생각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제목은 후흑학, 즉 두껍고 검은 학문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면우심흑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책의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조런은 역사 속 성공한 인물들을 분석하며 그들이 모두 면우심흑의 달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세 인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삼국시대의 유비였습니다.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후예임을 내세우며 인의를 강조했지만 리조런이 보기에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이미지 전략이었습니다. 유비는 형제처럼 따르던 부하들을 필요에 따라 희생시키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고 동료였던 유표의 영토를 차지하면서도 억지로 떠밀렸다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인자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천하를 얻겠다는 야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조였습니다. 리조런은 조조야말로 심흑의 극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조는 헌재를 옹립하며 천자를 내세워 제후를 호령한다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면서도 겉으로는 한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했을 때 복수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백성 수만 명을 학살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한 응징이라 포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손곤이었습니다. 그는 면후의 대가였습니다. 손곤은 형 손책이 죽은 후 어린 나이에 강동을 이어받았지만 노련한 신하들과 군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극진히 예를 갖추며 겸손함을 보였고 때로는 자신을 비하하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그는 차근차근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져갔고 결국 강동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리조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역사 속 영웅이라 불리는 자들은 모두 도덕과 예의라는 가면을 쓰고 그 뒤에서 냉혹하게 권력을 추구했다고요. 그들은 얼굴 가죽을 두껍게 만들어 어떤 비난도 개의치 않았고
마음을 검게 만들어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도 사용했습니다. 그는 면후심흙을 마치 무술의 경지처럼 단계별로 나누었습니다. 초급 단계는 아직 양심이 남아있어 나쁜 일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상태입니다. 중급 단계는 나쁜 일을 해도 태어날 수 있지만 아직 내심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죠. 그리고 최고 경지는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도 자연스럽게 정당화하며 오히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게 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리조런이 이것을 비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생존 전략으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덕과 예의를 지키며 살다가는 이 냉혹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요. 성공하고 싶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필요할 때는 얼굴 가죽을 두껍게 하고 마음을 검게 만들 줄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보수적인 유학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 사회를 지탱해온 유교의 인의예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이 책이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악의 길로 인도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당시 정부도 이 책을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지배층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흑학은 금서로 지정되었고 리조런은 사상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은밀히 퍼져나갔습니다. 필사본이 떠돌았고 사람들은 몰래 이 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관료와 상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이 책을 비난하면서도 뒤로는 그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리조런 자신은 이 책으로 유명해진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면후심흙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치려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개념을 통해 당시 사회의 위선을 폭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덕과 예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비도덕적인지, 고상한 명분 뒤에 얼마나 추악한 욕망이 숨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것은 일종의 풍자이자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처세술 지침서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선을 폭로한 책이 오히려 위선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리조런이 면후심흙 개념을 만들어낸 배경에는 더 깊은 역사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유교 문화가 지배해왔습니다. 인, 의, 예, 지라는 덕목을 강조하고 군자다운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죠. 그런데 리조런은 역사책을 읽으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진짜 군자다운 삶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권력을 쥔 자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자들은 모두 필요할 때 냉혹해질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유교 사회는 겉으로는 도덕을 강조하지만 실제 권력 구조는 면후심흙을 요구했습니다. 이 괴리가 사회 전체를 위선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습니다. 리조런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면후심흙이라는 개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20세기 중국의 격변기를 거치며 사람들은 이 개념이 단순한 냉소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본 통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이 책이 다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후흑학은 재조명되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 중국 사회에서 이 개념은 새로운 의미를 얻었습니다. 비즈니스와 정치 영역에서 면후심흙은 때로는 필요하고 때로는 성공의 비결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이 사자성어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도덕을 외치면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으니까요. 면후심흙 이 네 글자에는 한 지식인의 시대에 대한 깊은 환멸과 동시에 예리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리조런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추악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리조런이
정말 면후심흙을 실천하라고 권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세태를 경고한 것일까요? 그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단순히 현실을 기술했을 뿐 그것을 찬양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느꼈습니다. 도덕이 힘을 잃고 위선이 미덕이 된 세상을 슬퍼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면후심흙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냉소이자 위선에 대한 비판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얼굴을 두껍게 만들어야 할까요? 성공하기 위해 마음을 얼마나 검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런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100년 전 리조런이 던진 이 화두는 여전히 우리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면후, 심흙. 그것은 단순한 사자성어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본질에 대한 영원한 물음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